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별로 후보자가 속속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양천 을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과 국민의힘 오경훈 전 의원이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현역 의원의 지역구 사수냐, 전직 의원의 탈환이냐, 벌써부터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양천을 대진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과 국민의힘 오경훈 전 의원의 맞대결로 확정됐습니다. 이용선 의원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과의 경선에서 승리해 재선의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전 구청장과의 내부 경선은 쉽지 않은 대결이었습니다. 경선에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두 예비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초접전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여성 가점 등 변수가 많았지만 현 지역구 의원으로 한 번 더 도전해보라는 당원과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양천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이용선 의원과 맞붙을 국민의힘 오경훈 전 의원은 하민경 변호사와 치러진 경선에서 승리해 총선 도전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로 지난 2003년 양천을 재보궐선거를 통해 16대 국회에 입성한 오경훈 전 의원은 이번 경선 승리로 20년 만에 지역구 탈환에 나서게 됐습니다. 2000년 36세 이곳 양천을에 와서 벌써 24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여러분들을 뵐 때 이곳에 제 뼈를 묻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양천을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해 보수의 험지로 꼽힙니다. 하지만 보수당의 김용태 전 의원이 18대부터 20대까지 내리 3선을 하는 등 최근 5번의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여야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결국 정치 성향보다는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경전철 목동선 사업 등 교통 문제와 재개발 재건축 등 부동산 이슈가 후보 선택의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가 김포공항의 명칭을 서울 김포공항으로 변경하고 국제선 노선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이후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양천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서울시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김포공항 국제업무 노선 확대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 규정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또 국토교통부의 최종 결정 전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남권 대개조 구상 중 김포공항 국제선을 확대해 국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경기도민의 기후동행 카드 사용을 위해 경기도가 예산 지원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 카드의 수도권 전역 확대를 위해 일선 시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지만 경기도의 예산 지원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또 현재 경기도 버스에 적용되는 교통카드 시스템은 광역단체 차원에서 일괄 운영하고 있어 시군에서 변경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기후동행 카드의 참여는 시군 자율이라고 밝히고 서울시의 관련 예산 60% 지원에 대해서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양천구가 신월동 걷고 싶은 거리를 재정비합니다. 지난 2005년에 조성된 신월동 걷고 싶은 거리는 양천구 신월 4동의 왕복 연장 1200m 규모의 보도 구간인데요. 양천구는 오래된 보도와 화단을 정비하고 간접 조명과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거리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는 재정비 실시 설계 용역을 오는 6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오는 7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9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해 신규 전동차 3편성을 추가 투입합니다. 신규 전동차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집중 배차되며 이로 인해 배차 간격이 현재보다 15초 단축된 3분 10초로 운행됩니다. 40총선을 겨우 41일 남기고서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하던 여야는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극적으로 타결했는데요. 이세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드디어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수정안에 합의했는데요. 네, 앞서 여야는 석 달 가까이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막판까지도 전북 의석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여야는 29일 본회의 직전 선거구 획정안을 극적 타결했습니다. 총선을 불과 41일 남긴 시점이었는데요. 이날 하루 만에 정개특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한 이번 획정안은 지난 12월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수정된 안입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합의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네, 먼저 양당 갈등의 쟁점이었던 전북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 한 석을 줄여 기존 10석을 유지하는 걸로 가름이 됐습니다. 앞서 잠정 합의했던 특례구역 4곳도 유지를 합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 혼란이 예상되는 강원과 경기, 서울과 전남 선거구 한 곳씩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일부 조정됩니다. 거대 양당이 합의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날 정개특위 내에서는 양당의 담합이라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양당 의원 사이에서도 정개특위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수정안이 나온 배경을 보면 이 정치적인 셈법도 있었지만 이런 원안이 유권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어떤가요? 이번 합의안에서는 이런 걱정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안대로 간다면 수도권에서는 포천, 가평, 연천 선거구가 서울 4배에 달하는 과대 선거구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우려했던 공룡 선거구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여야가 정한 4개 특례구역에 포함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포천, 가평, 연천 선거구는 동두천, 연천, 양주, 갑을 선거구와 포천, 가평 선거구로 나뉘어 재획정됩니다. 네,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획정이 늦어지면서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특례구역이 돼서 현행을 유지하는 곳도 있지만 변화가 불가피한 선거구도 있습니다. 경기 부천의 경우 의석수 감소가 현실화된 건데요. 선거구 획정에 따라 부천은 기존 4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현역 의원들이 모두 같은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 이후 공천 과정에서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계양 갑을처럼 경계가 조정되는 선거구도 있습니다. 갑 선거구였던 작전 서운동은 을 선거구였던 계산동은 갑 선거구로 바뀌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추후 어느 선거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여야는 막판 협상으로 원안이 통과되는 일만큼은 막았지만 그렇다고 지각 처리에 대한 책임까지는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구 획정 이후 공천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마무리 수순을 밟을 예정인데요. 이미 깜깜이 선거를 치르고 있는 곳도 있는 만큼 당분간 적지 않은 후폭풍도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3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2월 넷째 주 수도권 아파트 값은 직전주 대비 0.04%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하락폭을 유지했고 작년 11월 마지막 주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0.02%, 경기 0.06%, 인천에선 0.03%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은평구는 녹번동과 신사동 구축 위주로, 인천 계양구는 계산동과 작전동 구축 위주로 아파트 값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기도 김포의 경우 0.02% 올라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 지속으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정주 여건에 따라 단지별로 상승과 하락이 혼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이 지났지만 장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을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면서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서울시는 또 조합 가입 계약서와 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 양식을 보급하고 총회 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총 111개의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396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전공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인천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29일 오전 10시 기준 전공의 중 사직서 제출자는 457명, 이 중 미근무자는 344명인데요. 지난 28일보다 사직서 제출 인원은 9명, 미근무자는 1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복귀 인원은 현재까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는 등의 사법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는 현재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 미복귀한 전공의들에게 2차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현장으로 빠르게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의사 집단 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11억 4,700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지난 24일부터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도는 의료 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도의료원에 지원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감염병 전담병원의 의료장비 확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도의료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기교통공사와 양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드론 배송으로 옥정중앙공원과 양주문화예술회관 등의 배달점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시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피크닉 기획 상품을 드론으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교통공사와 양주시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모빌리티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는데요. 시는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을 업무 협약의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교통공사는 사업을 위해 드론 종합 상황실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인천 서해 5도 지역의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해 주민 대피시설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전달한 긴급 구호 물품은 담요 2,000장과 비상식량 세트 500개로 섬 지역 주민 대피시설의 분산에 비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백령도에 담요 1,500장과 비상식량 세트 400개를 전달했으며 다음 달 7일에는 연평도로 향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에 대해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상수 경기도교통국장은 지난 28일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 자율 결정 사항이며 경기도는 더 경기패스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더 경기패스가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더 경기패스 사업 외에 각 시군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교통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는 시군이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더 경기패스와 관련한 불이익은 일절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는데요.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7월부터 심야버스 4개 노선을 시범 운영합니다. 지하철 막차 시간대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 출퇴근 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노선은 송내역 남부에서 소래포구역과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 검암역에서 원창동, 청라 국제도시역에서 청라 BRT 차고지입니다. 각 노선에 심야버스를 2대씩 투입하며 오후 11시 2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40분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연말에 심야버스 도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중소관광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 채용 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근로자 1인당 월 180만 원씩 최대 3개월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